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패배는 대한민국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기분이 나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번 선거 또한 보수 우파의 어리석음과 가치관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물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들은 180표를 가져갔습니다.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다고 언론 매체들이 말하지만 실은 개헌까지도 맘대로 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300표를 몽땅 싹쓸이 했다고 보는 편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어차피 보수 야당의 100여 표 정도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다 당선자 대부분 또 색깔이 알록달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어차피 망하려면 왕창 망해야 한다는 그 자조적인 한숨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기야 그렇습니다. 어중간히 패배하여 티격태격 싸움만 하다가 끼리끼리 야합하는 등으로 국민들을 질질 끌며 골탕 먹이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망하여 적과의 파티를 즐기는 자들에게 국가의 소중함을 조금이나마 일깨워주기를 바라는 심정에서인 것입니다. 보수파 이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를 지탱해온 근본 이념적 뿌리는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보수파의 정신이 심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잡티가 섞여서 이변을 일으키는 일이 자주 벌어져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경기가 날 정도인 2016년 김무성의 옥세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박정희 세력이었던 김영삼의 키드라고 하는 김무성은 보수당 새누리의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총선 공천에 불만을 품고 김무성과 유승민이 대사건을 일으킨 결과 200석까지 넘보던 보수당이 쫄딱 망해서 120여 석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죠. 국회는 산정한 민생법안을 처박아 놓고 뚜렷한 성과 없이 티격태격 헛송세월만 보냈습니다. 그러다 그해 12월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게 된 것이죠. 박지원 의원이 말하기를 김무성이 40표 만들었다고 해서 탄핵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 탄핵은 친박이라는 가면을 쓴 김영삼 키드 김무성의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수 중에는 김무성 대통령 만들기 또는 김무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의 인터넷상을 떠돌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도를 지향해온 이명박의 키드라고 하는 홍준표가 나타났습니다. 김무성과 마찬가지로 홍준표 역시 반박정희 성향이었습니다. 홍준표는 2018년도에 문재인을 향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은 네 번째 독재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이 독재자라는 말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지만 엉뚱하게도 다른 세 분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는 당대표가 되었고 뒤이어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보수 분열에 한몫을 톡톡히 한 것이었죠. 홍준표가 대권에 실패하고 물러나자 황교안이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황교안 역시 색깔이 분명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당대표가 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변호를 맡은 김평우 변호사가 말했듯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 사건 기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시계까지 제작해서 돌린 등 이해하기 힘든 일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방어를 위한 총리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왔습니다. 황교안이 야당 대표로 출마하자마자 상당수의 보수 우파 오피니언 리더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못마땅함을 피력했습니다. 우선 황교안은 문재인 독재를 막아보겠다는 것 외에는 애국우파의 구심점이 될 만한 뚜렷한 명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겠다는 말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지지자들의 위협적인 몰이가 성행되었습니다. 황교안은 무슨 명분으로 당대표에 나섰을까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내용을 간추려보면 첫째는 자기 대통령을 위한 욕심, 둘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회피, 셋째는 문재인 주사파와의 거래, 이 세 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튼 보수 애국민은 그를 당대표로 뽑아줬습니다. 황교안이 이끄는 보수 정당이라는 기치를 내건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역사에 유례가 없는 대참패를 기록했습니다. 보수 우파에게 먹인 악성 독약이었습니다. 황교안과 조력자들이 180석을 고스란히 적에게 갖다 바친 꼴이었습니다.
황교안은 보수 우파당에 파고들어 적과 내통하는 간첩이라는 설까지 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국 보수가 바라는 바와는 정반대의 가시밭길로 유권자를 끌고 다니며 상처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3년 또 넘게 태극기를 들고 애국 활동을 해온 애국 우파의 기세를 몰아 완성을 거둘 수도 있는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급하기 죄송합니다만 패배의 원인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념적 색깔이 불분명한 김영호와 김종인을 모셔와서 이들에게 칼자루를 쥐어줬습니다. 둘째, 보수 분열의 핵심 멤버인 유승민을 쌀쌀 빌어가며 모셔왔습니다. 보수 대통합의 대단한 업적인 것처럼 자랑까지 해가면서 말입니다. 셋째, 태극기 세력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해왔습니다. 보수 우파 입에 막말이라는 재갈을 물리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하물며 선거운동의 한창일 때도 차명진 후보를 제명까지 시키는 일을 연출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패배를 위한 작품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황교안은 처음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했어야만 했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라고 유세 도중에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실수로 그랬을 것이라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과 김종인은 정정이라든가 사과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실수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을 해도 별 상관이 없다고 치부해 버렸는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사실 김무성, 홍준표, 황교안보다도 보수의 멸망을 초래한 것은 유권자들 자신이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투표권은 유권자 각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원적 몰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준표가 보수의 원조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고 심지어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당에서 제명 처리를 하는 등 그것도 모자라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었다. 탄핵을 당해도 사다라는 극단적 막말까지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통령시키겠다고 유권자들이 안달을 했습니다. 홍준표는 물론 대통령 선거에서 낙마했습니다. 애초부터 작품이 나올 수 없는 공사였습니다. 이어서 황교안이 나오게 되자 애국우파는 지난날 이미 부실 기초 공사에 올려져 있는 황교안에 무조건 몰빵하자고 외쳐댔습니다. 애국 보수 수준의 주먹구구식 개선의 한계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었죠. 누구를 중심으로 뭉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 친구 끊겠다. 등등 언어폭력적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머리 굵은 성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순순히 한 덩어리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졸렬하고 소아병적인 돼지몰이 발상입니까? 주로 이런 부류들은 후보자와 혈연 지연 학연과 관련이 있다거나 비즈니스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다고들 합니다. 보수 우파는 폭망했습니다. 유권자들 중에는 여당의 부정선거를 운운하기도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줄 야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제기라도 하게 되면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대들 것입니다. 정치권에 기댈 능력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부정선거에 증거가 제시되고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인한 명확한 부정선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이 없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유권자의 소원과 예언을 들어줄 사기충만한 변변한 의원이 지금 없습니다. 황교안은 투표가 끝나자마자 성명을 발표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아직도 미래통합당을 보수당이라고 매달리는 것은 죽은 자식 고추 마사지가 아니겠습니까? 가고 싶은 길이 아닌 가야 할 길을 가야 애국 보수가 뭉치게 될 것이고 나라가 살게 될 것입니다. 애국 보수가 가야 할 길은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념 성향이 불분명한 자들이 들어와서 분탕질을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황교안과 같은 정치 야바이 꾼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혼을 내주고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영원히 정치권 밖으로 처방할 수 있는 정신 가치적인 역량의 배양과 근본적인 자기 성찰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자질을 갖춘 유권자가 많아질 때에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칼자루를 가벼이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우파가 나아갈 길이며 국가가 사는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권자의 올바른 가치관에 의해 선출되는 지도자는 국가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며 유권자는 자동으로 뭉치게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홍준표 대통령 만들자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콘크리트 바닥에서 세상 구경을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새싹을 싹싹 밟아버리는 처참한 일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가를 구하고자 하는 애국우파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을 기원드립니다.